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0학년도 수능의 지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과학 지문인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동식문에서 종이라고 하는 거는 뜻한다고 돼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동식물입니다. 이게 정입니다. 근데 and지, 얘들아. 아, or구나. 그러면 종은 1번 또는 2번입니다. 그죠? 1번 또는 그렇다면 세균처럼 그러면 내가 처럼 같이 그다음에 보다 달리 비해 괄호 치라고 했지? 괄호 쳐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게 정입니다. 종에 대해 정의를 했는데 아까는 동식물이라고 했고 세균처럼 괄호 쳤잖아, 얘들아.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도 특징이 많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이라고 했잖아. 동식물에서니까 이번에 미생물인 거지.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라고 했어. 그러면 너네가 한번 대답해봐. 동식물에서 종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야? 1번하고 2번이지? 1번, 2번 기준으로 구별한다. 근데 미생물에서 종을 구별하는 기준을 아직 설명 안 했잖아. 그럼 나중에 이걸 설명하겠죠. 그럼 너네 생각할 때는 종의 구분이 동식물이 중요하겠습니까? 미생물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나온 미생물의 종의 구분 기준, 이게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럼 종의 미생물 기준은 뭐냐? 그랬더니 나로 넘어왔는데 여기다가 미생물 종 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냐? 여기 and 보이지? 그럼 외양과 생리적 특성이니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 되겠죠. 아까 1번, 2번이 아니고 리셋해서 근데 하지만이 나왔어. 그러면 하지만을 역삼각해보자. 그럼 물어볼게. 이러한 특성이 뭐지, 얘들아? 이러한 특성. 이러한 1번, 2번 이제 구질구질 대답하지 마. 1번, 2번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 따라 변할 수 있대. 그럼 1번, 2번은 변할 수 있으니까 기준이 되지 못하죠. 그럼 1번, 2번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밑밥을 깔아두는 거지. 이제 뭐가 필요하다? 3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그럼 이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변할 수 있다니까 안 좋은 거지.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당황한다. 됐다. 됐다. 그러면 하지만 해놓고 이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묘면 and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공통 요소가 되기도 어렵다니까 이게 두 번째가 되지. 자, 그러면 이 1번, 2번 방법은 마이너스 1번, 2번 즉 단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단점 두 개가 있으니까 단점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 아까 나왔던 1번하고 이런 문제를 뭐 해야 된다?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3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미생물 종의 구분, 이게 같은 말이잖아. 여기 같은 계속 연결하면 이제 뭐가 필요하다? 유전적 특성. 이게 3번이 되는 거지. 그러면 1번, 2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1번, 2번은 단점이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3번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미생물 종 구분에서 유전적 특성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미생물을 설명할 거야. 우리가 동식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 유전체는 DNA로 많은 유전자를 구성되어 있는데, 자, 뭐 나왔어요? 자, 유전적 특성인데 유전체 나왔지. 유전적, 유전체, 유전자 계속 연결되지. 근데 유전자는 많아요. 근데 그게 뭐가 이루어졌대? 뭐로 이루어졌대? 그렇지. 우리 피자는 우리 밀가루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유전자는 DNA로 이루어졌대. 그러면 특정 유전자, 와, 유전 엄청 많이 나온다. 유전을 비교하래. 그래서 미생물로 유전적 관계를 알 수 있대. 와, 유전 대박. 그치, 잔치다. 유전적, 유전체, 유전자. 그럼 유전자를 비교하래. 그게 유전적 특성이래. 되지? 종의 구분은 이번에 무슨 종을 구분할 겁니까? 동식물입니까? 미생물입니까? 미생물 동 구분하겠지? 서로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왜 차이라는 말 썼을까요? 공통점이 아니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럼 차이를 놔줘야지 차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 두 명 있는데 둘이 특성을 알려면 차이를 드러내야지. 공통점을 드러내면 차이가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고양이하고 사람의 차이라고 하면 차이점을 드러내야지 각각의 특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알 수 있다. 그러면 멀면 좋은 거예요? 가까운 게 좋은 거예요? 비교를 해서 차이가? 가까우면 비슷하니까 특성을 드러나지 않겠지. 바보야.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멀어야 되는지가 특성을 각각 드러낼 거 아니야. 그러면 겹치지 않는 거지. 그럼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종일 가능성이 높고 멀면
서로 다른 종일 가능성이 높죠. 이걸 뭐라고 한다? 따옴표. 그걸 중요한 게 유전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전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서로 비슷하다는 얘기죠. 유전적으로 가깝다는 얘기는 비슷하다는 얘기지. 같은 종이 돼요. 그럼 뒤집어 볼까? 유전거리가 멀수록 다른 종으로 묶인다. 그러면 여기서 유전적 특성이 있고 유전거리 얘기했습니다. 그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게. 이 같은 말로 놓으면 돼. 하지만이 나왔는데 뭐 또 시비 걸라고 그래 이 새끼. 자, 볼까? 하지만 유전적 비교로 확인한 유전거리 만으로라고 했지 얘들아. 그럼 만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더 추가로도 다른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얘는 같은 거야.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너네 좋은 식당이 뭐야? 좋은 식당은 어떤 식당이 좋은 식당인 것 같아? 맛있는 식당이야. 그럼 맛있는 것만으로 좋은 식당입니까? 맛있는데 졸라 분칠제래. 막 욕하고 그래. 들어오자마자 쌍욕을 하고. 그러면 친절하고 맛있어야 돼. 그치? 그럼 이것만으로 됩니까? 존나 더러워요. 맛있는데 친절해. 저 상냥해. 막 서비스도 좋아. 근데 막 바퀴벌레 막 지나가고 음식 위로 지나가고 그래요. 지나가다 한 마리 빠져 죽고 막 그래. 이제 국물 뜨니까 막 머리카락 같이 나오고 막. 너무 맛은 있는데 불결해. 그러면 여러분 청결도 중요하고 친절도 중요해요. 하나만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 미생물 간의 유전적 특성, 미생물의 구별을 할 때, 종의 구별을 할 때 필요한 게 얘는 맞아. 얘를 버리자는 얘기 아니야. 그지? 맛있는 식당은 일단은 좋은 식당은 맛있어야 돼요. 이걸 버리자는 얘기 아니야. 다 좋은데 맛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더 필요하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지? 이거만 나오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두 미생물이 같은 종에 속하는지 명확히, 그러면 이것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것만으로는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죠. 그러면 명확하려면 하나 더 필요하다. 그지? 특정 유전자가 해당 미생물의 전체적인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이유만 나와 있고 이거 말고 하나 더 필요한 걸 얘기 안 했죠. 그럼 이러한 문제는 뭐지? 요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고 해결하고 보완해야 되겠지? 바로 뭐라고? 읽어볼까? 소리 내서 시작. 미생물 간의 유전체, 유사도를 중요한 게 이거 같지 않냐,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네모 쳐볼게. 그러면 요거를 네모 쳤어요. 그러면 얘도 유전 들어있지, 얘들아. 얘도 이봐. 유전거리, 유전체, 유사도. 그러면 유전적 특性들어가지, 얘들아.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요건 동그라미 치고 네모 쳤단 말이야. 그러면 미생물의 종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개 말해보세요. 첫 번째, 유전거리. 두 번째, 유전체, 유사도. 그러면 둘 합치면 뭐가 돼요? 유전적 특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것만 알면 되겠죠. 그죠? 그럼 두 개가 다 필요하다. 맛있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친절도 해야 된다. 그럼 그래프 나온다. 야, X축 Y축. 데카르트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죽었다는 소문이 일려서. 그러면 유전체 유사도를 또 나왔지. 그지?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거리를 살펴봐야 되지만 수많은 유전자를 모두 비교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유전체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줄여서 된다. 이걸 못하니까 여기 보니까 화학적으로 비교하래. 화학적으로. 알겠지? 화학적으로 비교하래. 수리상대 이렇게 얻어지 유전체 유사. 이거 뭐 얻었어요? 화학적으로 해서 얻었어요? 이걸 얻었어요? 네모를 얻었어요? 종의 경계를 확정하는데. 확정입니다. 확정. 확실하게 정하는 쓸모 있는 아주 useful한 기준을 제공한답니다. 유스풀 해놓고 기준이 영어로 몰라가지고 기준을 영어로 못했어. 자, 그 그림 볼. 얘들아, 이거 보면은 데카르트 좌표평면이니까 X축과 Y축 잘 보는 거야. 여러분, 이거 뭐였어요? 아까 두 번째였던 네모였지, 얘들아. 그러면 이제 유전거리는 동그라미였지,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유전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아래야, 위야? 유전거리가 가깝다는 거.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아래야, 위야? 아래죠. 그럼 가까운 거지, 얘들아. 가깝다는 거는 유전거리가 가깝다는 같은 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거리가 먼 거니까 다른 종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유전거리만으로 하면 요 경계선으로 같은 종이다 다른 종이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얘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조합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각 점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거 관계를 유전거리와 유전처 우리 그거 압니까? 여러분 순서쌍 압니까? 여기 엔드 보이지 얘들아? 유전거리 어디 있습니까? Y축에. 유전체 유사도 어디 있습니까? X축에. 그럼 유전거리와 엔드지 얘들아? 그럼 X, Y를 한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말하면 X, Y는 요건 Y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지? 관계점은 X, Y는 유전체 유사도, 유전거리에서 점을 찍어 놓은 거에 이 점이 졸라 많다.
쌤 코에 있는 여드름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김이 죽은 게 아니고 그림을 보라는 얘기야. 그림을 보면 하는데 안 보면 안 돼, 얘들아. 그러면 보면 눈 감고 이러면 안 돼. 그럼 두 미생물 유전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그럼 가깝다고 하는 거 어디로 내려와야 돼? 위에서 아래로 Y축이 내려와야 되죠. 유전체 유사도 네모가 반드시 높은 건 아니다. 그러면 높다는 건 여기 높고 얘는 낮죠, 여러분. 그러면 유전체가 낮다는 얘기는 L 이하가 된다는 건데 이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거 있죠, 여러분. 반면에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 그럼 여기 70%잖아, 얘들아. 70% 이상이면 무조건 유전거리는 가깝죠, 여러분.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전거리와 유전체 유사도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봐봐. 유전거리가 낮다고 무조건 유전체 유사도가 멀거나 가까운 건 아니지, 얘들아. 근데 유전체 유사도가 크면 무조건 유전거리는 낮죠. 요거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이 구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반면 유전체 유사도 70% 이상인 경우에는 요 X축이 70% 이상이면 유전거리는 일정한 수준 L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부터 유전거리가 가까우며 유전거리가 가깝다는 건 X축이 Y축이 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 X축이 70% 이상이면 그러면 4구역이면 이 4 맞지, 얘들아? 4구역이면 이게 미생물 집단이 종의 정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까지 이해됩니까? 아, 4구역이 같은 종이구나. 이렇게 되면 같은 종이 된다. 마지막에 왜 한 거야, 이거? 뭐 한 겁니까? 학술적 이외에도 학술적 1번, 의학 2번, 미생물 산업 분야 3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학술적은 뭐 하는 겁니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지. 노벨상 타는 겁니다. 의학은 뭐 합니까? 의사들이 치료할 때도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지. 미생물 산업 분야. 이거는 산업이니까 돈 버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걸 활용한다는 거야. 아, 이걸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분석 기술을 더욱 발전하면 종을 성밀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2010년도에 낸 글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이 글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글을 볼 때, 얘들아.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동식물 종 얘기했잖아요. 그지? 근데 미생물 종의 기준을 얘기 안 해줬지. 그러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첫 번째 소개한 게 1번과 2번이죠. 대답을 해야죠. 그럼 1번과 2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이걸 극복해야 되지. 근데 뭘 드러냈어요? 유전 측정. 그 중에 하나 뭐죠? 유전 거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또 등장한 게 뭐예요? 유전체 유사도. 그럼 둘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X축, Y축 그렸지, 얘들아? 그리고 이게 4구역을 미생물의 같은 종이라고 정의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의학, 미생물 분야 연구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 발전할 거다. 아멘. 만세. 치열업. 이렇게 하고 끝난 글이. 알겠니? 네. 자,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나다가 있었는데 가에는 처음에 문제를 제시했다고 했잖아. 문제를 제시한 게 어떤 기준이 있지? 라고 했어. 그랬더니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해결 방법이 별로 안 좋았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해결 방법이 있는데 해결 방법이 요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게 해결 방법인데 해결 방법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정답이 1번이 되겠죠. 보완하는 게 이 네모를 하면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가봅시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무작위로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얘들아. 유전은 무작위로 선택해. 무작위는 영어로 하면 뭡니까? 랜덤이죠, 여러분. 무작위로 선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볼게 수많은 유전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유전자를 이용하니까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랜덤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죠. 그럼 무작위를 닥치라고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봐. 닥쳐. 따라해주세요. 닥쳐. 닥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생물의 생리적 특징은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생물의 생리 배양 환경. 환경 한번 찾아볼게. 처음부터 환경 찾아볼게, 얘들아. 얘들아. 이게 배양이 되는지에 따라 이 환경이 맞죠? 영향을 따라 변할 수 있으면 환경이 영향을 받는 거죠. 않는다, 아니다, 닥쳐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닥쳐. 그러면 외양보다 유전자 특성이 종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여러분, 외양보다라고 하는데 외양은 별로 안 좋았죠, 여러분. 유전자 특성은 좋았죠, 여러분. 유전자 특성 좋았죠? 명확하다는 얘기는 아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명확하게 이런 얘기 있었어. 확정한다고요. 명확하게 확정하는 거죠. 정답이 3번 딩동댕. 너는 답이야. 됐지?
그다음에 동식물은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이어나갈 수 있다. 동식물은 맨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문장하고 광탈했던 문장 아닙니까? 동식물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다. 오케이. 사람하고 결혼을 애 낳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근데 동식물은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이어가면 우리하고 뭐 소나무하고 결혼해가지고 뭐가 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지? 자,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미생물의 유전자는 DNA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전자를 봅시다. 유전자. 많은 유전자. 근데 하나의 유전자. 닥쳐라. 됐지? 따라보세요. 닥쳐.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그림을 보라고 했어요. 그럼 확인해 보면 되죠, 여러분? 자, 1영역입니다. 1영역은 유전거리가 가깝고 유전체 유사도는 좀 작은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전거리가 L 이상이고 라고 해서 L 이상이면 여기네, 그제? L 이상이네, 위에. 그 다음에 유전체 유사도가 70% 미만이므로 같은 종이 아니다. 여러분, 같은 종은 뭐 구역밖에 없습니까? 4구역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말 됐습니까? 딩동댕. 그 다음에 살아남았어. 2구역에 있는 거. 2구역은 여기네. 아무도 없네요. 두 미생물 간의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 경우. 여기 딱 잘라가지고 70%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L 미만의 유전거리를 보이기 때문이다. L 미만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딩동댕 하면 되는 것이고, 3구역이라고 하는 게 요 구역인데요. 두 미생물 간의 유전거리가 L 미만이더라도, 그럼 L 미만 맞습니다. L 미만 맞습니다. 이더라도 유전거리만으로는 종의 구별에 어려움을 드러낸다. 그러면 L 미만인 경우에는 두 개나 있으니까, 그지? 두 개나 있으니까 요것만으로 종을 구별할 수 없다. 얘는 같은 종이 아니고 얘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요거 밑에 있다고 무통 같은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아니야? 아, 다 봐야 된다는 거지. 자, 4구역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두 미생물의 유전적이 70% 이상인 경우에 유전거리가 L 미만이어서 같은 종이다. 아까 우리 계속 했던 말이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1, 2, 3, 4의 유전거리를 알면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예측. 이거 무슨 말도 안 돼. 5번 먼저 볼 걸. 5번이 1번이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걸. 얘들아, 얘만 알면 된다. 얘만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 얘들아. 맛있는 식당이면 맛만 있으면 좋은 식당은 아니지. 졸라 더러워. 그럼 이거만 알면은 더러워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를 알아도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그럼 이거를 알면 나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걸 아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동그라미만 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동그라미는 무조건 거리인데, 그죠? 그래서 닥쳐라.